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힘의 합성 3차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2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서 삼각형 법칙을 쓴 다음에 J 코사인 또는 사인 법칙을 이용한 기하적인 방법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분을 분해해서 그 성분끼리 더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3차원도 그거랑 흡사해요. 기하와 이제 성분을 둘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기하는 쓰지 않아요. 삼각형 법칙을 이용한 그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공간에서 그 그림을 그려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공간에서 삼각형 그리는 거 할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3차원은 성분 계산법만 우리가 볼 거예요. 이제 성분은 다른 말로 제가 좌표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성분 그냥 더하면 돼요. Z성분 더하고 X성분 더하고 Y성분 더하면 되는데 이 3차원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하나의 힘, 이런 힘들 있죠? 얘를 분해시키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2차원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 2차원의 경우 F벡터는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하게 되면 얘의 크기가 F라고 할 때 F 코사인 세타, 이 각도가 이제 세타입니다. 그리고 F 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F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 각도 있죠? 요 각도를 알파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그러면 F 코사인 알파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 벡터랑 이 축에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그 각도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알파도 똑같죠? 만약 Y 성분을 얻고 싶어요. 얘 이렇게 찍어내린 이 FY를 구하고 싶다면은 F에다가 그 벡터와 내가 구하고 싶은 축이 이루는 각도 알파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은 성분이 나옵니다. 그거랑 똑같이 3차원에서도 X, Y, Z와 이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할 때 그 세타의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돼요. 표현을 해보면은 F벡터는 F, 그 다음 이제 X축과 이루는 각도를 해줘야겠죠? 자, 근데 지금 이 벡터가 튀어나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그림이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수선의 발로 90도 이렇게 탁 내려요. X축에다가 지금 내린 겁니다. 이제 좀 뒤로 가면서 찍히는 거겠죠? 그때 이 각도를 세타 X라고 하면은 F 코사인 세타 X가 될 겁니다. X축 성분은. 이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 세타가 뭐냐면 이 F벡터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 직각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각도입니다. 그 각도의 코사인 값이니까 얘도 똑같이 벡터의 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찍은 다음에 그 삼각형이 이루는 각도 세타 X를 해주면 돼요. Y축도 똑같겠죠? 뭐 이렇게 찍어요. Y축에 이렇게 90도 찍고 여기를 세타 Y라고 하면은 F 코사인 세타 Y라고 해주면 FY 성분이 요 성분이 나오겠죠? 자, 요 FZ 성분은요 똑같이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찍은 다음에 요 각도가 될 거예요. 그리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3차원이어서 요 각도. 그럼 F 뭐 세타 Z의 코사인 값이 되겠죠? 이렇게 성분을 구해주면은 되는 거예요. 뭐 문제에서 F벡터 자 분해해봐 하면은 요 세타 X 값 구하고 세타 Y 값 구하고 아까 그랬던 세타 Z 값 구해서 코사인 값을 해주면은 나옵니다. 원리는 얘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2차원의 경우 세타가 30도라고 하면은 얘 코사인 30도 그리고 알파가 이제 60도가 되죠. 왜냐면 90 빼기 30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쉬운데 여기서 문제에서 세타 X를 30도라고 주잖아요. 그럼 여기 코사인 30이 맞아요. 근데 세타 Y랑 세타 Z를 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을 합한다고 90도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공간에서는. 문제에서는 세타 X, 세타 Y, 세타 Z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알려줘요. 얘는 세타를 보통 그냥 제시를 하고 얘는 X, Y, Z를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을 오늘 하고 나머지 방법은 다음 강의에 찍을 거예요. 그럼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이름은 삼수선 정리라고 달아왔습니다. 이게 공식 명칭은 아니고 책에도 이 방법이 삼수선 정리라고 알려주지는 않아요. 근데 원리가 삼수선 정리가 맞고
아마도 올해 대학생이 되신 분들은 삼수선 정리가 뭔지 모를 겁니다. 이게 원래는 이과 교육과정에 공간도형을 배울 때 배우게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번부터 기하가 필수가 아니고 아예 배우는 거에도 빠져있는 학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 정리만 잠깐만 해드릴게요. 일단 삼수선 정리의 이 3은요 3개예요. 3개. 3. 숫자 3입니다. 직각을 이루는 3개의 선에 대한 정리입니다. 간단하게 쓰면은 이거예요. AB가 수선이고 BC가 수선이라면 AC는 무조건 수선입니다. 참고로 역과정도 만족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파란색을 보면은 AB가 수선이래요. 이 AB가 수선이라는 거는 이 XZ 평면 있죠. 이 평면에 수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 선, 이 화살표는 XZ라는 평면의 수선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수선이 오고 그 다음에 BC가 수선이에요. 그 얘기는 이 X축과 요 BC, 얘가 이루는 각도가 90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은 AB도 수선이에요. 수선의 발을 내린 거고 BC도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점, 시작점인 A와 끝점인 C 있죠? 이 둘을 이은 이 선, 얘는 안 봐도 수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90도를 신경 써서 내려찍고를 해줘야 되지만 AC는 그냥 그렇게 해서 만들면 있는 순간 바로 90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는 좀 강의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삼수선 정리라는 게 이런 거고 이걸 이용해서 뭘 할 거냐? 우리의 핵심 주제였던 세타 X를 알파와 파이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그림에서 세타 X, 알파와 파이가 뭔지 표시를 해야겠죠? 자, 세타 X는 이미 우리가 했습니다. 세타 X는 앞에서 보시면은 요 세타 X가 이 F 벡터와 요 X축이 이루는 각도예요. 자, 그렇다면 이 AO, 이 F 벡터와 이 X축, 얘가 이루는 각도겠죠? AOC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삼각형 AOC를 따보면은 AO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AC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좀만 크게 그립시다. OC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여기 각도가 세타 X인 거예요. AOC. 여기 AOC. 이 각도가 지금 세타 X.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애죠. 얘를 준다면, 얘가 만약 60도인 걸 알려준다면 F 코사인 60을 이용해서 X 성분을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걔를 직접 주지 않고 알파와 파이를 줄 거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럼 알파는 뭐냐? 알파는요. 각 AOB에 해당을 합니다. 파란색으로 각 AOB에 해당해요. 이것도 검은색으로 한번 적어줄까요? 세타 X는 각 AOC였죠? 자, 알파가 각 AOB라는 건 AOB 얘 있죠, 얘. 요 삼각형에서 이 각도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그려보면은 AO가 일단 빨간색 선이고요. OB가 검은색 선이고 AB가 파란색 선이네요. AOB. 이때 AOB가 알파라는 겁니다. 여기 각도가 알파다 라고 제시를 해준 거예요. 자, 근데 이 AB와 OB가 이루는 각도 있잖아요. AB와 OB가 이루는 각도는 AC가 이 X축과 수직인 선이에요. 그렇다면 AC가 수선이기 때문에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AB와 BC, 즉 얘와 얘도 수선이었어야 됩니다. AB가 수선이었기 때문에 OB와 이루는 요 각도는 90도였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삼수선 정리를 처음 배운다면. 지금 제가 이 상황을 가정을 한 거고 세타 X를 구하기 위해서 AC라는 수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가 만족했고 그 역과정인 AB도 수선이고 BC도 무조건 수선이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B는 90도를 이뤄야 돼요. 이 OB랑. 자, 그 다음에 파이는 뭐냐? 파이. 각 BOC에 해당합니다. 각 BOC는 BOC 이 삼각형에 해당을 해요. 얘도 그려오면은 일단 OC가 검은색이고 OB도 검은색이고 그 다음 BC가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매겨보면은 BC O가 되고 요 각도를 제가 파이라고 매겨온 거예요. 그림에서 요 각도에 해당하는데 이걸 표시하기가 까다롭긴 하네요. 이렇게 크게 할까요? 여기 각도가
파이인 겁니다. 3차원이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 여기서도 BC와 OC는 90도를 이뤄야 돼요. 그건 왜냐? 요 AC가 수선이었기 때문에 AB가 수선, 그리고 그럼 BC가 수선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형광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세 가지 선은 무조건 수선이었어야 했기 때문에 이 X축과 BC가 90도를 이뤄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파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세타 X, 알파, 파이를 각각 표기를 해온 거예요. 이 3차원 그림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2차원을 떼온 겁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안 가시면 좀 정지를 해놓고 2차원 그림과 3차원을 좀 잘 맞춰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해야죠. 세타 X를 알고 싶은데 문제에선 알파와 파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알파와 파이를 문제에서 봤을 때 세타 X를 어떻게 나타내냐? 코사인 세타 X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 삼각형 그림에서 보면은 얘고 평면 도형으로 제가 잘라온 거는 얘 있죠? 얘에서 5A분의 5C에 해당합니다. 얘는 5A분의 5C에 해당해요. 이제 선분 표시를 원래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얘는 빼고 쓸게요. 5A분의 5C가 코사인 세타 X. 이건 이제 중학교 삼각비죠. 얘는 5A는 그대로 두고요. 5C 있죠? 5C. 5C가 이 도형에서 보면요. 이 도형에서 보면 5C는 5B 곱하기 코사인 파이예요. 5B 코사인 파이입니다. 그려지시나요? 여기 보면 5B분의 5C는 코사인 파이이기 때문에 5C는 분모의 5B를 넘긴 5B 코사인 파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5B 있죠? 5B. 이 5B를 한 번 더 바꿀 수 있어요. 일단 5A 분모 그대로 두고요. 코사인 파이도 그대로 둬요. 5B 있죠? 5B는 뭐냐? 얘는 5A 코사인 알파입니다. 이제 두 번째 도형을 보시면 돼요. 5B는 이 5A 빗변에 코사인 알파 값을 곱하면 된다. 왜냐? 5A분의 5B가 코사인 알파잖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 그럼 5B는 분모 넘기면 코사인 알파 곱하기 5A가 바로 5B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황까지 왔어요. 그럼 지금 5A, 5A가 공통 부분으로 약분이 되겠네요. 남은 건 코사인 세타 X는 코사인 알파 그리고 코사인 파이가 되는 거예요. 얘에 대한 목적을 이룬 겁니다. 세타 X를 구할 건데 그 대신에 알파와 파이를 줄 거다. 자, 그럼 알파 파이 줄 때 어떻게 구하면 되냐? 코사인 알파 구하고요. 코사인 파이 값 곱해서 그 둘을 곱하면 그게 코사인 세타 X라는 겁니다. 그럼 역삼각 함수를 취해서 세타 X를 내거나 아니면 코사인 세타 X를 알아요. 여기다 그냥 F 곱하면 FX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F 벡터는 이렇게 분해가 된다라고 했죠. 코사인 세타 X를 아는 거기 때문에 얘를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세타 Y와 세타 Z에 해당하는 얘도 방법 자체가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고서를 보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삼수선 정리가 왜 중요했냐? 그 이유는 지금 AC가 수선이기 때문에 AB와 이 BC가 모두 수선인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한 건 뭐냐면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는 삼수선 정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AC, AB, BC 이 세 변이 수선이라는 게 삼수선 정리고 걔 때문에 직각이 생긴 거예요. 직각이 생겼기 때문에 이 OC가 OB 코사인 파이로 바뀐 거고 OB가 OA 코사인 알파로 바뀐 겁니다. 이게 직각이 아니었으면 이런 식들이 만족을 안 하겠죠. 그래서 직각이었기 때문에 만족을 한 거고 이게 바로 삼수선 정리라는 거예요. 삼수선 정리는 이제 좀 깊게 알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간 따로 공부를 좀 해야 할 날이 오긴 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좀 간단하게만 이렇게 본 거고 조금 논리적 갭은 있긴 합니다. 제가 말을 할 때 워낙 간단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일단 이 정도라도 알면은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공식을 외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해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형광펜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공식을 냈지만 이 공식만 알고 문제를 풀다 보면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물론 모든 공식들이 그러겠지만 얘는 특히 더 잘 부딪혀요. 한계에. 얘를
문제에 쉽게 적용하려면 여러분 이 과정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과정을 여러분 직접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백지 펴놓고 여러분이 직접 이 그림 그린 다음에 얘를 안 보고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저는 이 강의는 복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복습을 해주시고 여러분 이제 참고서에 있는 문제 또 많이 풀어주세요. 이 3차원에 대한 거 좀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제를 아마도 이제 찍긴 찍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서 삼수원 정의가 첫 번째 방법이었죠. 이 세타 x를 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그 강의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